착하고. 그런데 좀 처음 만났을 때 외적인 거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민감한 편이어서 네. 뭐 그 이후에 친해지면 상관없는데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를 엄청 민감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만날 때 깊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엄청 마음에 드는 분이 와도 뭔가 무례하게 말을 한다던가 이런 거면 뭔가 이런 표현을 좀 짜게 식어버리는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러하듯이. 그렇죠. 네. 그냥 일반적인 대인관계도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더럽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의 성관계만이 옳은 거다, 바른 거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성애자들도 성과 사랑이 선택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동성애자들은 꼭 그렇게, 성과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냥, 그런 취향을 갖고 있을 뿐이지, 현재나 과거에 좋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편견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성애자들과? 그쵸, 마찬가지죠. 조금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저한테 엄청 소중한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네. 저한테 그런, 이제 이해해줄 듯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저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게이들이 하는 성적 관계? 그러니까, 섹스를 했냐, 성행위를 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 질문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 의뢰 같은 질문 같은 거예요. 너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아직 돌아올 수 있어. 난 질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도가 궁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 질문 같은 예, 거예요. 저는 그때 아직 나이는 좀 있었지만 아직 뭐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서 네. 아직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뭐 성관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저한테는 좀 어이없는 질문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또 어쩌면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부여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섹스에서 더러운 행위다 혹은 에이즈다 뭐 이런 식의 그 프레임과 혐오에게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소수자 안에도 일단 게이 안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애널 섹스를 즐기지 않는 친구들, 아예 애널 섹스를 하지 않겠다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애널 섹스라는 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으로 한. 아니요. 네. 애널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애널리즘, 그건 오랄 섹스. 애널 그거랑 다른가요? 애널 섹스는 학문 성교를 의미하는데, 이제 학문 성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예 학문 성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이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거는 편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선택이기도 뭐 편견 때문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복합적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왜 때문이냐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안 하는 편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매번 받지만 그래서 좀 억울한 감도 사실은 있기도 하지만 좀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러면 이런 이미지로 부여했을 때 사실은 그럼 레즈비언들은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되는 거고, 그리고 아예
그를 하지만 사랑을 하지만 섹스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뭐 게이 레즈비언이 아니더라도 있고 맞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연애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은 성소수자 분류 안에는 존재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다채롭게 존재하고 있는데 예, 예.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너무 그 이미지 하나로 그 해석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널리즘하고 헷갈려요. 아, 네네. 단어를. 전문가가 이래서.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 네.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강의 중에 장애인들이 리얼돌이나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비장애인은 보조적인 용도로 필요하고, 장애인한테는 꼭 필요한 도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반신마비 같은 경우는 보형물 삽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험 적용도 돼야 되고, 또 리얼돌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교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 단체나 여성 쪽에서는 리얼돌이 여성이나 사람을 상품화한다라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성에 대한 편견이 여성들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비장애인도 그런 리얼돌이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용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성관계를 하실 때, 동성애분들은 그런 장애인처럼 성보조기구가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다양함이 존재할까요? 사실 성보조기구라는 게 굉장히 넓은 풀에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뭐, 리얼돌 관련한 논쟁들은 사실은, 저는 리얼 논쟁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여성 혐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여성 혐오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리얼돌을 단순히 어떤 성보조기구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여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를 더 낮게 보는 그렇죠. 방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거는 예, 염려되는 건 상품화하고, 상품화하고 만드는 것은 염려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떤 논의들은 더 열리고 많은 논의들은 필요하겠다. 이제 여성혐오를 해결하는 방식과 함께 리얼도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이거는 더 많은 논의들은 그렇죠.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들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남성 그러니까 남성 네, 뭐. 모형의 리얼돌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지점은 같이 한번 네네. 더 깊게 생각해 네. 봐야 될 네.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동성애 그런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고, 네. 이게 또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에 따라서도 사용이 필수적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보조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그렇죠.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채롭게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삽입을 하는 섹스를 좋아하는데 성기가 없는 친구라면 삽입하는 보형물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걸 것 같아서. 근데 그것들이 어떤 성소수자에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필수적이냐 아니냐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다채로운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성이 사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듯이 성인 용품이 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휠체어나 목발처럼 보조용품, 그야말로 일반적인 성자를 빼면 보조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성에 대해서 해방도 되고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저도 성인용품에 대해서 씌어져 있는
사실 프레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용품은 뭔가 요즘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뭔가 다 가려져 있는 네. 이상한 허름한 맞아요. 그런 곳에서 판매하던 맞아요. 곳에서 좀 개방적인 곳에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하거나 기업으로 맞아요. 기업이 예, 되고 기업의 형태를 띠고 이런 방식들이 돼가고 있는 건 텐데 저는 그 방식들이 사실은 그 기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고민들은 있겠지만 네. 그것들이 감당해 오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기업하시면서 그 무시와 이것들이 어떻게 사업이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맞아요. 상품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그것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왜냐면 이거는 뭔가 음지화돼서 얘기가 이게 저는 성소수자가 다양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양한 취향들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취향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우리들이 즐기는 게 왜 음지화 되어야 해? 라는 얘기들을 그렇죠. 이게 나쁘다 할지라도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양지로 불러와야 논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개인적인 거에서 동성애의 넓은 시각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성관계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린다. 또 동성애 때문에 퍼진다. 성병에 걸리는 이유가 동성애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입장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에이즈 관련 HIV나 이런 것들을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말씀드리기를 온전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어쨌든 HIV 감염이 동성간 성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아니고 네. 에이즈가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인정하나 아니냐의 영역부터 논의되고 시작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인정하냐 아니냐의 논쟁과는 다른 의미잖아요. 이 그렇죠. 질환의 이 문제냐 이 의학적인 분야니까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걸 만약 인정한다면 네. 이 질환을 이 HIV 동성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걸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에이즈 동성애의 원인 에이즈야. 아니, 에이즈의 원인 동성애야라고 말하는 건 네. 사실 동성애가 싫기 때문에 나오는 맥락이지, 사실은 만약 진짜 에이즈를 줄이고 싶었다면 네. 동성애를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을 사랑하고 어쨌든 그렇죠. 동성과 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존재한다면 그렇죠. 예, 예. 진짜 에이즈를 줄이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사랑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안전한 섹스를 하게 할 것이냐 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안전한 의료를 받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얘기되어야 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네. 하는데 그냥 혐오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얘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원인을 사실 거기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에이즈를 빌미로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매도하고. 아닐까 이런 예.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애인 그 보형물이 보험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맥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성이 얼마나 그 만남도 어렵고 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부터 올라와야 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셨을까 싶네요. 맞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성소수자들 중에서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치료를 받는 친구들, 네. 치료보다는
처방을 받는 친구들 예, 예. 같은 경우는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정도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이게 약간 취향이고 선택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보험에 적용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고 이 사람이 엄청난 고민이고 어려움이니까 사실은 처방을 하고 진단이 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는 이거 선택했고 우리는 보험 적용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내용처럼 뭔가 이거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 중에 이 성에 대한 편견과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인 얘기와 종교적인 얘기와 사회적인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예전에 그 전염병이거나 유전되는 병으로 그냥 매도해 버렸듯이 좀 전에 말씀하신 동성애도 자신의 선택이다, 병이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갔다가 요새는 조금은 바뀌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래도 여전하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정확한 연도는 사실은 제가 의학적인 건 아니니까 기억은 나지 않 95년도인가에 그 동성애가 이제 분류 기준에서 빠진 걸로 질환의 분류 기준에서 아예 배제되었고 맞아요. 정신질환 기준에서 배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트랜스젠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성별 위화감 이런 걸로 이제 질환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너네들이 이제 처방을 받고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교화되고 뭔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해석되지 않는. 너네가 바뀌어야 돼.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의료계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 어떤 연구 제가 그냥 우연히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하게 됐지만 간호대 교수님들이 지금 의료의 간호사 친구들이 성소수자 친구들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의료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 잘 대하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연구를 더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의료계는 아직은 어렵지만 이게 더 이상 바꿔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어렵구나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독교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기독교 이제 정확하게 저도 기독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기독교 계파 중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계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제 성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겠죠. 그렇죠. 해석의 문제인데 이제 보수 기독교 쪽에서 이제 그런 걸로써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것들이 사람을 모아내고 또 사실 성서도 어쩌면 해석일 텐데 이것들을 해석하면서 사실 보수기독교가 결집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만들고 있지 않나? 사실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은 예전 자료긴 한데 2013년 14년 이럴 때 동성애를 얼마나 환대하냐 이런 거에서 70% 60%가 난 동성애자가 주변에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통계조사로 잡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는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민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사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원망을 하고 싶은 생각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종교가 갖고 있는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또 정치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싫고 반대하는 것도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종교라는 게 인간과 사람을 사랑하고자 생긴 건데 어떤 특정한 부류로 취급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애인을 박해했던 이유도 노동성이 없다, 자본성이 없다, 이런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핍박을 했듯이 도성애를 즐기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까. 맞아요. 예, 또 그런 기원도 또 있지 그런,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잠시만 끊었다 갈게요. 네네. 저 잠깐만요. 이걸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